사금보, 줄여서 사금보.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주택 구매할 때 혹은 이제 근로자와 자녀의 장학금이나 입학금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100% 경비 처리도 되고 퇴직금도 안 나오고 4대 보험료도 아예 안 나와. 너무 좋아요. 기업이 활용만 한다면. 1년 전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사금보, 줄여서 사금보. 사실 생긴 지는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요새 각광받는 게 비용 처리 때문에 이제 각광받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없앴어요. 감축하고. 하지만 이 사금복에 대해서는 불로 경비처리 되면서 막 되게 좋은 게 많이 떴죠. 너무 좋아요. 기업이 활용만 한다면.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본인의 회사가 조금 작지만 대기업만큼 좀 챙겨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복지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세제 혜택을 말하기 전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복지나 급여를 많이 못 올려주는 이유가 있다. 일을 잘했어요. 내가 100만 원 더 줘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 100만 원에 4대 보험료 10% 내야죠. 그리고 퇴직금이 또 올라가. 나는 100만 원을 주지만 그 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아요. 사업주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상여도 그렇고. 또 다른 경우 하나 볼까요? 병원에서는 페이닥터라고 하죠. 페이닥터 분들한테는 실무적으로 넷제라는 거예요. 넷제는 뭐냐면 세후로 급여를 아예 설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설정하는 게 넷제라고 하는데 요새는 간호사분들도 원하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채용하기가 어려워. 일단은 월급이 너무 높아.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사람 채용이 어렵고 두 번째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 월급 아니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 상충하거든요. 넷째로 했을 때는 복지나 이런 퇴직금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사금복이라는 컨셉을 활용하는 건데 대표님들이 직원을 위해서 많이 해주고 싶다거나 혹은 급여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세금이 부담된다 하면은 사금복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 제가 직원들하고 얼마 전에 일본 워크숍 갔다 왔죠. 복리후생비로 가면은 복리후생비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상해 처분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4대 보험료 올라가지 퇴직금도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사금복을 활용을 하면 100% 경비 처리도 되고 퇴직금도 안 나오고 4대 보험료도 아예 안 나와. 기금을 하나 설립해 놓고 제가 100만 원을 거기에 넣어요. 그럼 우리는 100% 경비 처리가 돼. 그리고 사금복 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를 쓰면 괜찮은 거. 세금이 없어. 그럼 이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데 이런 복지 시스템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주택 구매할 때 그럼 취득자금, 뭐 생활자금 혹은 이제 근로자와 자녀의 장학금이나 입학금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해도 경비처리 되지 않아요? 되지만 이게 상여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건보료가 올라가. 양쪽 다 한 18%. 퇴직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금을 이용할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 옮길 때 증여세는 따로 안 됩니까? 증여세 안 나와요. 경비 처리가 돼요. 애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근로복지금 넣는 게 경비 처리가 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이 돈을 빼지를 못해. 이건 진짜 복지를 위해 써줘야 되는 돈이에요. 대표님이 마음 먹거나 이 돈은 그냥 쓸 거고 사실 외형도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회사는 아예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체가 있어. 너네 복지 카드 써. 대표님도 사실 세제 안정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이제 함부로 못 뺀다. 그리고 이 기금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노무사랑 같이 협동해야 돼요. 노무사님을 안 쓰시는 분들이 세무사님한테 많이 노무적인 거 여쭤보거든요. 근데 사내 근로복지, 근로가 들어가잖아요. 노무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무사님하고 세무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세팅을 같이 해줘야 돼. 그런 경우는 진짜 파워풀해질 수 있어요. 그 예시 사진 보이면 저희 가끔 미팅할 때 저 아니고 여러 명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때에 따라서 노무사님, 변리사님, 법무사님 같이 와요. 아예 세팅 자체를 한 번에 해버려요. 그냥 제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각 전문 자격 협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컨트롤 타워가 되니까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무사님이 쉽게 말해 예를 들어 정관을 맡는다 하더라도 절대적 기재사항만 넣는 게 아니고 세무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있어. 그걸 제가 세팅을 해요. 그러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어. 컨설팅이 들어갈 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이용 방치 중인 케이스가 있다라는 실사용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설립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럼 최소한 그 비용을 들어갔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는 없어. 근데 안 쓸 이유도 없어요. 혜택은 좋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설립했다 그 돈이 묶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실제적으로 직원 복지료에 얼마큼 쓸 건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이런 세제 혜택을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세제 혜택 안 받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건 어쨌든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외부 컨설팅 업체가 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좋아요라는 거에 현혹되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담당 세무사님 혹은 노무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점을 명확히 알고 가야 돼. 요새는 워낙에 세상이 다각화되고 있다 보니까 세무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컨설팅을 하더라도 간평사님 필요할 때 있고 법인 할 때도 법인을 활용한 가족법인이든 절세를 하는 법인이든 할 때는 법무사님도 필요하거든요. 또 노무사님도 필요하고 이런 근로복지기금은.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각각 따로 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겠지만 세금적인 혜택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저희 그룹은 제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분들 실제로 안 만나도 돼. 제가 보고 간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노무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전문직들하고 네트워킹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다른 전문직들을 만나면 아 그쪽 시장에서는 이런 게 되게 좋구나 라는 거를 세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각 전문 자격사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종원 회계사님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콜라보하면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